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오늘은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TV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인 보셨죠? 이성외로 시청률이 높아요. 특히 중장년들 남성들에게 의해서 도시에 또 세파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약초를 캐면서 산과 깊은 계곡에서 세상을 등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자연인, 꽤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방송도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시 하고 그래요. 시청률이 높은 건 왜 그럴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거와 같이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파가 힘겹고 고달프고 또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산새 들새 소리 들어가면서 풀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속세를 잊고 현대인의 잠재적인 로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과거 얘기는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암을 고치기 위해서 와서 살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또 자기의 또 다른 인생을 찾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요즘에 도시의 자연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2020년도에 19,000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글쎄요, 자식들에게 맞다, 배우자에게 맞다, 폭행을 당했다, 아주 나쁜 이 부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사는 일일이 다 그분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이 옛날 우리 시대의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효를 중심으로 삼고 또 효를 기본으로 삼고 살았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수틀리면 확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거꾸로 되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식에게 맞는다는 얘기 방금 했죠. 조사에 의하면은요, 한국 가정의 40%가 1인 가구예요. 2020년에 인구 5,184만 명 중 807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 65세 이상 1인 가구가 40%인데 그 40%의 대부분이 중장년 노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후암동에 살고 있는데요, 후암동에 가까운, 서울역에 가까운 그 쪽방촌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불과 한 평밖에 안 돼요. 사람이 간신히 다리 뻗고 누웠을 만큼. 그걸 보면서 참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또 귀향 유배가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고 살까요? 도시의 자연인입니다. 문 잠그면은 아무도 통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심지어 핸드폰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한 몸 겨우 누울 만한 쪽방에 좋아서 누워 있겠습니까? 한여름 35도가 넘는 곳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삽니다. 마치
감옥이나 세장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자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시의 우주선이에요. 문 밖에는 서울역 앞에 요란 뻑적하고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지만 그분들이 사는 작은 쪽방은 슬프기 그지없는 감옥입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저 조선시대 때 저 남쪽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유배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의 빈곤, 혼자 사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식의 폭행, 배우자의 폭행, 내지는 우리 사회의 폭행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됐겠지만 슬픈 현실은요, 한국 노인 자살이 세계 1등이에요. 일반인도 자살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없어요. 글쎄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럴까요? 이웃과는 전혀 교류가 없고 작은 공간에 나만의 공간, 방문을 열면 삭막하고 험난한 세상 존재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노인들의 고독사 내지는 노인들의 빈곤 아니겠습니까? 그 빈곤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60대, 70대, 80대는요, 한국 근대사의 모든 사건을 체험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자, 해방되기 전에 일제의 순환에 겪었죠. 6.25 겪었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정변을 겪었잖아요. 그 겪으면서 모든 세파에 다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보릿고개도 넘어왔죠. 그런데 지금 살만하니까 경제적 혜택은, 부의 혜택은 요만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요, 노인청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65세 이상이 이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20%가 넘는데 그 노인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물론 복지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탑골공원에서 하루 있었으면서 그날을 취재한 걸 얘기하니까 360명분의 점심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기를 두면서 흘러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벌써 5년, 10년째 나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 될 때도 나와요. 종로구청에서 텐트로다가 추위를 막아주긴 하지만 점심을 따뜻한 밥이지만 금방 다 식은 상태에서 겨울에 거기서 점심 잡수는 거 보면은요, 참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온갖 시련을 겪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폭행을 당하고 배우자에게 두드려 맞고 눈만 뜨면 탑골공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노인청을 만들어서 노인에 관한 복지 내지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에 독거노인 고독사로 죽은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무려 8년 동안 독거
사망해가지고 그냥 계신 분들이 다 발견이 됐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될 일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회사에 100명이라면은요, 노인의 비율, 그러니까 20%는 노인을 쓰자 이거예요. 왜? 조금 근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반 정치인들이 주는 공공기관 서비스 하루에 3시간 지하철을 내지는 공공기관에 가서 그냥 감독하고 앉아있는 그런 3시간 정도의 수입 가지고는 제대로 생활을 못합니다. 정식 직원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일반직 공무원 내지는 일반직 회사원 중에서도 20%를 노인에게 할당해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젊은이들도 곧 늙어요. 세월이 금방입니다. 지금 스타트에 제가 전철이 기차가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세월은 금방이에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어느덧 65세가 지나가지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늙어서 할 일 없이 3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지금처럼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직장 20%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급을 좀 작게 주더라도 그 다음에 노인청을 신설해 가지고 개개인의 내지는 하나서부터 100까지 완벽한 노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조금 더 있으면요, 노인이 많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복지시설을 더욱 늘려야 됩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을 몇 퍼센트 할당을 해가지고 공개 채용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할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요,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다 실력이 있습니다. 좀 구식 실력이라도 그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들에게 일할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주위에는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3번 등산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기 온양온천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오고요. 춘천 가서 바람 한번 쐬고요. 전철이 무료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그 허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회입니까? 그들이 5.16 때, 4.19 때 내지는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냥 용돈 주는 형식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하나서부터 100까지 각기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나눠주고 노인청을 하루바삐 신설해가지고 노인에 관한 예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